177페이지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왜냐면 무형이잖아요. 무자가 무슨 무자예요? 없을 무자죠. 그래서 형체가 없다. 그 다음에 종류의 첫 번째 영어권 보시면 진한 글씨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부 구입 영어권. 그러니까 영어권은 꼭 외부에서 구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른 회사를 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M&A라 그러죠. 흡수합병. 그래서 다른 회사를 살 때 그 회사의 값어치보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네이버에 라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네가 원래 이거 살려고 그랬어요. 카톡.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많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사고 투자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때 카카오톡 회사 이름이 다음 카카오톡으로 잠깐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하고 연동 잘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두 군데가 협력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게는 뭐가 있어요? 라인. 그래서 네이버는 다음을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음은 네이버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생각 안 하냐면 여기가 압도적이잖아요. 저도 검색은 네이버에서 해요. 근데 뉴스는 다음에서 봐요. 네. 왜냐면 이게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검색은 확실히 네이버가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음이 검색이 좀 약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뉴스는 다음 가서 검색은 네이버에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177페이지 2번에 보시면 내부 창출 가능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발비예요. 개발은 내부에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연구개발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거는 외부에서 하고 같이 해야 돼요? 우리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중소기업 회사가 다른 데랑 같이 해갖고 개발을 했어요. 어떤 물건을. 그리고 그 회사에서 팔려고 만들고 있는 중에 청천벽력적인 소식을 들은 거죠. 그 같이 만들었던 회사가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기술을. 네, 중국인가 외부 업체한테. 그래서 개발은 다른 사람하고 공동 개발하면 안 되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유출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말 그대로 산업과 관련된 건데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뭐 상표권,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뭐 디자인권 같은 것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특허청 가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놨는데 하고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그거 갖고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특허 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불판 만드는 회사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장님이 회장님 아들인데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과거에 저걸 만들었대요. 뭐 만들었냐면은 그 고깃집 가보시면 불판이 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연기가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이거를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대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갖고 와서 특허를 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특허가 제가 알기로 5년 동안 보장이 되거든요. 5년 동안 물건이 안 팔렸대요. 그리고 5년 지나고 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돈 못 벌었다고.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타이밍 안 맞으면은 내가 그거를 못 갖는 거잖아요. 노홍철 씨도 제 장담하는데 5년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연예인 못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노홍철 씨처럼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방송사에서 출입금지예요. 옛날에 염색도 못했잖아요. 염색도 못했고 욕도 못했고 이게 제재가 되게 많았거든요. 치마도 너무 짧으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허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노래 중에서도
일찍 나와서 망한 노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나왔으면은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해서 떴을 건데 너무 일찍 나와서 망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가실 때 뭐를 사세요? 로또를 사십시오. 또 압니까? 1등 됐지. 그 다음에 상표권은 말 그대로 상표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어떤 상표를 쓸 수 있냐 없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벤츠 노래방. 네, 이거 걸렸어요. 네, 벤츠 회사에서 벤츠라는 이름 쓰지 말아라. 그래서 소송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 났냐면 벤츠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데 쓰고 싶으면은 한 달에 사용료 얼마씩 내고 써라. 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벤츠 노래방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상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표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상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요것도 중요해요. 디자인권. 그래서 디자인권으로 자주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기 회사예요. 왜냐면 정수기 회사들 보면은 대부분 모양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설마 그거를 다른 회사들이 다 따로따로 만들진 않았잖아요.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거를 비슷하게 카피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요걸로 많이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자인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자취를 해봤지만 혼자 살면 물건을 살 때 아기자기한 걸 삽니다. 조그맣고 이쁜 거. 그래서 디자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디자인도 앞으로 많이 중요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은 아니고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분개 문제로 나와요. 소프트웨어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집에 있는 거는 대부분 불법이죠. 네. 괜찮아요, 집에서는. 근데 저희도 이거 한글부터 해서 윈도우까지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노동부에다가 신고할 때 이거 다 대수 맞춰놔야 되거든요. 대수 안 맞으면은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집은 상관없어요. 저희 집에도 정품도 있는데 복사본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집은 왜 괜찮냐면 경찰들이 권한이 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는 이거 갖고 추적해요. IP. 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구입하면 뭐 한 대만 설치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거 가지고 2대까지는 설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지금은 불법이어도 되지만 나중 되면은 다 정품으로만 써야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중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다 잡아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도 난리죠? 네, 과거에는 아이디 하나 갖고 돌려쓰기가 됐는데 이제는 1인 1아이디만 인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유튜브 프리미엄도 미국은 가격을 올렸대요. 네, 2달러 정도, 한 2,600원, 한 3,000원 정도? 그러면 대한민국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뭐 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전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거든요. 광고 보기 싫어서. 네. 광고 보고 스킵 누르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또 노래 공짜잖아요. 네. 유튜브 뮤직은 공짜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 오를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거 소프트웨어 좀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178페이지 밑에는 필요 없고 179페이지 179페이지에 거기 내용 저기 첫 번째 보시면 왜 또 한글로 나왔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원칙적으로 0으로 합니다. 0은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내용연수는 몇 년이네요? 20년.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밑줄 쳐져 있거든요. 사용 가능 시점.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가상각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어떨 때 떨어지냐면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용 시점. 그 다음에 거기 179페이지 삼각 방법에 보시면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쓰라고요? 네, 정액법 써라.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81페이지. 요것만 보세요. 거기에선 부도음과 수표. 저희 시험 볼 때 부도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어음이나 수표가 뭐 났을 때요? 부도 났을 때. 부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어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약속어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킬 수도 있다 없다? 네,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지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 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표라는 것도 돈 줘야 되는데, 예,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 수표도 뭐 날 수 있어요? 부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도가 뭐 딴 거 없어요. 돈 갚기로 약속했는데 돈 없어. 배째 이러면 뭐 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부도 나는 데가 많은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상인 것 같기는 해요. 돌아다녀 보면 식당을 가봐도 과거보다 사람이 없어요. 파리만 날리는 식당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돌아다녀 보면 뭐 TV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번화가 한번 가보면 번화가도 예전 같지 않아요, 확실히. 그런 것만 봐도 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구나. 근데 조만간 좋을 곳 하나는 있어요. 저기 인천공항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여름휴가잖아요. 사람들 뭐 할 거예요? 해외로 나가겠죠. 설마 안 나가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해외여행 어떻게 가요? 돈도 없는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먹고 살만 하니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190페이지 부채. 부채 보고 오늘은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은 첫날에도 설명드렸지만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반복 많이 시켜드리는 게 하나라도 더 저희한테 플러스가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목표는 항상 하나예요. 다른 데보다 한 문제라도 더 풀자. 그래서 아마 저희 수업 시간 비슷한 데랑 되면 저희가 기출문제 못해도 최소 두세 개는 더 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나 자신 있어요. 문제 많이 풀어드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그러면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야? 1년이에요. 그러면은 유동 그러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비유동 그러면 몇 년 이후에? 1년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190페이지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그 이행에 대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부채 그러면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채무.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종류에 보시면은요 매입 채무라 그래서 요거는 잘 숙지하고 계세요. 오늘 쪽지 시험 볼 거에 있죠?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매출 채권은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시험엔 잘 안 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91페이지에서 나머지는 나중에 다 보면 되고요. 7번 잘 봐주세요. 7번하고 11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7번에 이제 예수금하고 선납세금이 있는데, 요거 제가 언제 많이 써드리냐면, 지문에 원천징수라고 나오면 많이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가 뭐냐면, 원천이 월급이에요. 네,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에서 세금 징수하는 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원천 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돈 줄 때 세금 떼는 건 예수금.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돈 받을 때도 세금 떼거든요. 요거는 선납세금인데 주로 언제 떼냐면 이자 받거나 아니면은 법인세 중간 연합할 때. 그래서 제가 요거 나오면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얘는 자산.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11번에.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부채 그러면은 1년이 넘어가는 거고요.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요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쭉쭉쭉쭉쭉쭉 넘어오셔서 교재는 206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뒤에 가서 따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냥 건너뛸 겁니다.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교재는 206페이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유동 부채, 여기가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비유동 부채에서 저희가 중요한 건 두 가지. 2번하고 3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랑 그 다음에 사채.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일단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어요. 우리 차입금이라는 뜻은 돈을 빌려 오는 것을 차입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라고 나오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장기라고 나오면 1년 이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볼게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거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걸까요? 네, 퇴직금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 나오면 무조건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당 나오면 무조건 보충법이에요. 대손 충당금도 보충법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보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요거 관련돼서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퇴직금 시대가 아니에요. 네. 아 요거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죠?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얼마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만두기 전에 500만 원씩 받았어. 그 다음에 30년 다녔어. 그러면은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퇴직금으로 뭐 1억을 받았냐, 몇 억을 받았냐 이런 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억 단위로 받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평균 임금이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년 다녔는데 내가 월 700 받아. 그러면 1억 4천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평균 임금이 얼마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이걸 좀 악용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바로 그만두게 하면은 평균 임금이 높으니까 평균 임금을 줄이는 작업을 1년 정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 거기 이제 생산직 분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직을 반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달은 무급 휴가, 그 다음에 한 달은 다시 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평균 임금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두게 하면은 평균 임금이 내려가 있으니까 근속연수가 많아도 줘야 되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설마 그런 작업을 한 군데만 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요즘이면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터넷 다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놀랐었던 게, 작년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 20대 초반? 많이 먹어야 한 20대 중반이신 분이셨는데 4대 보험공단에다 전화해갖고 이거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른 알바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알바가 하루나 이틀 정도 겹친대요. 그러면 4대 보험 어떻게 되냐고 직접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4대 보험에서 100원이라도 내 돈이 더 빠져나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네. 싫잖아요. 왜냐면 100원이라도 이거 안 주면 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과거하고는 다르구나. 과거였으면 그냥 겹치면 겹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을 건데, 확실히 요즘 분들이 과거보단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주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돈 많아요, 돈 적어요? 적죠. 네, 돈 적으니까 이게 퇴직금을 많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긴 게 요게 생겼었죠. 중간정산 제도라고 해서 중간에 줬었어요. 네, 대부분 언제 줬냐면 1년이 채워지면 그때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성격으로. 근데 솔직히 월급이 아니고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퇴직금을 주니까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목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돈 갖고 뭐예요? 엉뚱한 데 쓰는 거죠. 뭐 명품을 산다든가. 아니신 분도 있어요. 본인 생활하는 데 쓰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목돈이 생기면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퇴직금은 왜 생긴 거예요? 예, 퇴사한 이후에 노후에 쓰라고 생긴 게 퇴직금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퇴사하는 나이도 어려졌죠. 예, 내가 만약에 40대 중반에 잘렸어. 근데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근데 일자리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퇴직금 받아서 뭐예요? 가게 차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50만 자영업자였으면 지금은 60만, 거의 70만에 육박하고 있대요. 자영업자가.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많다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처에서 나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 장사는 또 잘 돼요? 안 되죠. 네. 치킨 팔아갖고 돈 벌어야 되는데 치킨집이 나만 있냐고요. 옆집도 치킨집. 저번에 한번 족발 사러 갔는데 그 부근에 족발집만 4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상권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어쨌든 가면 갈수록 안 되죠. 거기에다가 기존에 2개 있었는데 2개가 더 생겼어. 그러면 4군데에서 나눠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도 고민을 한 거죠. 이거 퇴직금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생긴 게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는 2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금.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험용이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시험용 아니에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을 해요.
이 연금을 회사가 운영을 해서 모자르는 금액을 회사에서 채워줍니다. 근데 왜 모자랄 수밖에 없냐면 지금 현재 70% 정도만 불입을 해요. 그래서 불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펀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다 넣어놓는다거나 해서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퇴사를 했을 때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된 부분만큼 회사에서 채워서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건 주로 누가 하냐면 여기서 많이 해요. 대기업에서. 왜냐면 대기업 직원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방법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자른 금액만큼 목돈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돈은 대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많아요? 대기업이 많겠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직원이 운영해요. 그래서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요? 직원 탓. 그래서 저희도 들고 있는데 저처럼 좀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적금에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적금에다 넣어 놓으면 내 돈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이자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신 다음에 주식이나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이것도 내가 선택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해볼 거야. 그러면은 난 내 돈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주식 투자할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좀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적금이나 이런 데다 넣어놓는 게 속은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100% 불입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요 12로 나눠서 매달 입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로 누가 많이 할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여윳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줄 때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주고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직원 탓. 근데 확정급여형은 모든 걸 회사에서 다 하고 직원은 그냥 퇴직할 때 내가 받아야 되는 퇴직금만큼만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온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쓸 돈이 있어야 되는데 퇴직금으로 줬더니 노후에 쓸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연금으로 주겠다. 근데 아직은 이게 좀 약해요, 법이. 그래서 원래 퇴직연금 해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쉬워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덜 하고 계셔서. 근데 나중에 강화되면 돈 빼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3년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퇴직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는 개인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강제예요. 회사 다니시면 대부분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저기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결혼하신 분은 이제 2명 포함이에요. 네, 포함하고 혼자이신 분들은 혼자서 200 이상은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잡아놔야 돼요. 네, 3개 합쳐서. 아니면 2개만 있는 분들은 2개라도. 네. 근데 왜 200이 넘어야 되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한 달 생활하는데 얼마는 있어야 돼요? 네, 200은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에요. 풍요로운 생활이 되려면 그래도 한 300은 넘어야 풍요로운 생활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정도는 하고 싶어 그러면 얼마는 넘게 받아야 돼요? 200은 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연금 들어놨고 퇴직연금 들고 있고 개인연금은 제 나이 55세 되면 1년에 358만 원인가 나와요. 360점 안 되게. 네, 나와요. 보험회사 거 해놓은 거 있거든요. 저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전 오래 안 살 거예요. 360이라고 보고 360이고 55세부터 받을 거거든요. 전 딱 100세까지만 살 거니까 45년 곱하면 1억 6,200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에 제가 불입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저희가 불입한 거는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요즘에 이런 그 개인연금 없어요. 이거보다 안 좋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뭐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기간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가입할 때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보험 그거 뽑아보면 2099년 12월 31일까지라고 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겠다. 그래서 저는 오래 안 살 겁니다. 100살까지. 그러면 또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 100살까지 사냐고. 뭐 본인은 100살까지 안 살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살게 되니까 사는 거예요? 살게 되니까 사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직 100세는 안 됐어요. 평균으로는. 근데 100세에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의료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100세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건 있습니다. 남자가 5년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남자를 만날 때에 5년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가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우리 정신연령도 남자가 4, 5년 어리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근데 연하 만나려면 이게 많아야 돼요. 돈이. 네. 그래서 요거 잘 준비하시고. 전 계산해봤더니 잘하면 200은 200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와이프 거까지 하면은 그래도 200은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채.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만 설명할 거고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 같은 거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그러면 왜 수업을 안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어려워요. 저도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3번인가 4번 도전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잘하셔 그러면 유인물은 있어요. 그렇고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도전해봤는데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설명하는데 4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4시간 걸렸는데 그 다음날 와서 물어봤더니 모르겠대. 그러면 안 해도 모르는 거랑 해도 모르는 거랑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안 해도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 사채는 회사채예요. 돈 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회사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면 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 발행하는 거고 하나는 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주식 발행은 투자를 받는 거고 사채 발행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빌리면 뭐 줘야 되죠? 네, 이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는 사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그 이자율이 2가지가 있어요.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액면 이자율은 액면의 뜻이 뭐예요? 네, 액면의 뜻은 그냥 종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0원짜리 종이에 얼마라고 써 있죠? 1,000원. 그러면 그게 액면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우리가 그 사채를 사게 되면 증권을 주거든요. 거기에 이자 얼마 줄게라고 써 있어요. 네, 그거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뭐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10%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사채를 사면 이자 몇 프로 주겠다? 10% 주겠다.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여기에다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요? 은행. 은행에다 넣어도 10% 주겠다. 요거를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뭐 액면 발행 또는 평가 발행이라고 하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하나 은행에다 넣어 놓나 금액은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판단을 사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100억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100억. 근데 사채를 사면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가도 얼마 받을 수 있죠? 10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나는 은행이 좋아. 그럼 은행에다 넣으면 되고 나는 사채 살 거야. 그럼 뭐 하면 되죠? 사채 사면 되죠.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거 사면 10% 주는데 은행에다 넣으면
7% 준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채 사러 갈 거예요? 은행으로 갈 거예요? 사채 사러 가겠죠. 왜요? 사채가 더 주니까. 그러면은 더 주면은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으면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할증 발행. 이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물건이 한정되어 있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뭐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 비싼 거예요. 왜냐면 비싸게 만들어놔도 팔리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물건들은 가격들이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많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비싸면 안 팔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봐주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떨 수도 있냐면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면 10% 주는데 은행에 넣으면 15% 준대.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은행 가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거 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네,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싸게 판다. 그래서 무슨 발행? 할인 발행. 그러니까 비싸게 팔면 다 비싸게 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안 팔리는데 비싸게 팔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 말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될런지는 그 누구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뿐이지. 오르면 오르는 이유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가격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를 안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사채 발행은 액면 이자율 기준이에요. 무슨 이자율 기준이요? 액면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이렇게 외울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높냐 낮냐.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팝시다? 비싸게.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사람이 적어지면은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암기로만 할 건데 사채 상각하거든요. 사채 상각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해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왜 내는지 설명드리고 한 문제 풀어보고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또 보시면은요 뭐냐면 우리가 저기 이거는 아셔야 돼요. 할증은 비싼 거죠. 할인은 뭐 한 거죠? 싼 거죠. 그러면 할증과 할인은 반대 성향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상각만 같은 길로 가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할증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알아요. 택시 할증 붙으면 비싸죠. 그래서 할증 그러면 비싸라고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할인도 대부분 알아요. 왜냐면 할인 행사한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싸지죠. 그러면은 회계를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할증은 비싼 거고 할인은 싼 거야. 그러면 같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쪽인 거예요? 반대죠. 그래서 할증이 크면 할인은 작고 할증이 작으면 할인은 크다. 이렇게까지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상각만 둘 다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몇 번 풀어보시냐면
저기 217페이지 문제 2번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유일하게 푸는 한 문제입니다. 저 거의 이론 나갈 때 문제 안 푸는데 요거 한 문제만 풀어봐요. 거기 217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은요, 정답은 몇 번이요? 예, 3번이에요. 왜냐면 삼각 나오면 둘 다 뭐라고요? 증가. 근데 얘만 뭐죠? 감소. 시험 문제는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내요. 근데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둘 다 원래 나머진 다 반대인데 삼각만 뭐다? 둘 다 증가한다. 그래서 요게 저희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시험에도 똑같이 나와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아니죠. 다음 주에 외울 거 정리 좀 하고 분계 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